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국가, 네이션, 어? 네이셔널리즘, 이게 다양하게 번역되기도 하고 막 하는데, 뭐 민족주의도 있고 국가주의도 있고. 근데 민족주의라고 하는 내셔널 네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아주 형성 실질적으로 형성이 되기 시작한 것은 베스트팔렌 조약, 복잡한 전쟁이죠. 국제전이고 이게 뭐, 그러니까 그때 세계사 고등학교 때 배울 때 베스트팔렌 조약을 뭐 종교 전쟁이다, 뭐 국제전이다, 뭐 되게 복잡해서 그거를 깊이 이렇게 배우지 않았던 기억이 나요. 그냥 선생님이 이렇게 그렇게 넘어가셨던 기억이 나요. 수업을 잘 안 듣긴 했지만 나중에 교과서랑 참고서 같은 거 봐도 별로 없더라고. 근데 그 오히려 졸업하고 나서 보니까는 베스팔렌 조약을 지금은 이제 간단하게 저는 어 성격을 잡죠. 베스팔렌 조약은 종교개혁도 그렇고 그 이전에 종교개혁도 그렇고 베스팔렌 조약도 그렇고 결국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재산권, 재산권 이게 그 핵심을 차지하고 그 밑바닥 위에 이제 여러 것들이 얹혀져 있죠. 종교적인 것도 있고 또 그 당시에 주권이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주권. 이제 그 당시에 국민 국가 개념이 자리를 잡는 거죠. 그때가 이제 17세기. 근데 독일이나 이탈리아는 19세기까지도 막 그 힘들잖아요. 갈라져 있고 그 얘기는 한 적이 있죠. 제가 그 군대 얘기하면서 한 적 있어요. 왜 하필이면은 처음에 이제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그다음 2차 대전은 이제 독일, 이탈리아, 일본 이런 나라들이 어떤 이유에서건 교황청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분열되어 있는 그런 거, 그리고 이 저 일본도 마찬가지로 군벌 세력이거든요. 이거 어차피 지금도 그 분열되어 있던 거에서 군국주의가 확 이제 치고 올라오는 그걸 얘기한 적이 있는데 오늘은 이 국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 국민국가라고 하는 것이 베스팔렌 조약을 통해서 권리를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거군요. 재산권, 기본적으로는 재산권이에요. 재산권. 종교개혁도 기본적으로 바탕에 어, 정치 경제적으로 깔리는 것 중에서 큰 것은 재산권과 관련된 것, 그리고 주권과 관련된 것. 가문이었던 그냥 가문인 거야. 가문 무슨 가, 합스부르크가, 부르봉가. 거기에서 이제 국가가 이제 프랑스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 전쟁 같은 걸 통해서 가문들이 규합을 하면서 일찍 형성이 됐지만은 이탈리아나 독일 같은 데는 잘 형성이 안 됐단 말이에요. 하지만 베스팔렌 조약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유럽의 국민국가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서고 점점 이렇게 형성이 돼 가는 과정에 18세기에서 20세기 동안에는 그 국민국가들이 여러 단계를 거쳐가면서 제국주의 시기도 있었고 뭐 하죠. 오늘은 국가에 대해서 뭘 보려고 하는 거냐면은 국가가 과연 어떤 거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인간들이 상상을 어떻게 처음 시작했을까라고 하는 상상에서부터 시작해서 논리적인 추론 여러 가지가 있겠죠. 볼 수 있는 관점은 되게 현실적일 수도 있고 되게 이상적일 수도 있고 근데 그중에서 이제 국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종교개혁이건 베스트팔렌 조약이건 둘 다 어떻게 보면은 종교전일 수도 있고 또 재산권 수호 전쟁일 수도 있고 근데 재산권이라고 보는 자유주의적 시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권을 국가라고 하는 결사체에 양도를 하는 거예요. 손톱 길다고 엄마한테 혼났는데 주권을
결사체, 국가라고 하는 결사체에 양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제 제약 같은 거는 어느 정도 뭐라고 하면 좋을까? 감수를 하는 거지. 자유주의적인 시각에서 국가를 설명할 때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 개 볼 거예요. 자유주의적인 것. 그다음 또 하나 뭐 있죠? 아주 세상을 들썩거리게 했던 19세기에 들썩거리게 했던 그 부조리 상황에서 새로운 생각이 하나 나왔던 것이 바로 마르크스주의인데 거기에서는 이제 통치 도구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배 권력, 지배 집단의 계급이죠. 통치 도구로 국가를 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언젠가는 사라져야 할. 그러니까 보세요. 자유주의적인 데에서는 그거에 양도를 해서 어느 정도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필요악인 거예요. 근데 마르크스주의에서도 일단은 필요악인 거야. 언젠가는 역사의 발전 단계에 따라서 무너질 필요악인 거야. 실제로는 근데 그렇지 않죠. 소련이랑 중국 관계만 봐도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 관계는 이제 우리가 제가 예전에는 참 이 사람 참 허접하다라고 다른 거 말고 동양 쪽에 대한 시각이 되게 허접하다라고 많이 생각을 했던 막스 베버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 근데 그 자신이 흡수할 수 있었던 데이터와 관련해서는 상당한 통찰력이라든지 현실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그런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역사적 관점에서 계속 그 뭐라고 하면 좋을까? 관념적으로 그걸 따지고 들어가기보다는 있어 왔고 그리고 하나의 있어 왔을 뿐더러 또 제약도 막 한단 말이죠. 국가라고 하는 것은 셋 다 제약이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주의자조차도 필요악으로서 나의 이거 권리를 나의 소유권을 나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에 제약이 들어올 수는 있다 이거지. 근데 뭔 전화가 왔냐? 셋 다 그런 제약이 있고 자유주의는 그래도 그걸 받아들이고 마르크스주의는 나중에 해방시켜야 되고 그리고 막스 베버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인 산물이면서 제도로 봐요.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잖아요. 뭐 징병제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학교의 그 교육 제도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런 행정 제도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그런 제도의 메타 제도로서 국가를 파악해요. 막스 베버라고 하는 사람이 또 어떤 그 사회과학의 한 분과를 또 이렇게 개척해낸 사람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제도로서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존재할 것이다라고 하는 좀 현실적인 역사적인 시각으로 보고 그리고 어, 이, 이 국가에 대한 이런 생각들은 제가 지금 얘기한 것은 주로 유럽, 유럽에서의 그 국가에 대한 생각이기 때문에 동양 쪽이랑은 또 많이 다른 거죠. 한 가지 차이만 여기다 추가하면서 끝낼게요. 일단 요약 먼저 하고 할까요? 요약은 국가라고 하는 것은 유럽에선 최소한 일찍 잡아도 베스팔렌 조약, 이때 국민국가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형성이 되는데 자유주의적인 시각에서 볼 때는 필요악인 거야. 보호를 위한 결사체. 그 다음 마르크스주의에서 볼 때는 지배계급의 그 착취 도구라는 거야. 지배 도구. 그리고 막스 베버의 입장에서는 여러 제도들 중에 메타 제도라는 거야. 메타 제도로 존속해 오고 있고 존속할 그런 제도로서 봐. 역사적 관점에서. 근데 이 국민 국가가 유럽에서는 영토 국가의 출발이에요, 사실은. 가문에서 영토 국가의 출발. 그 영토 국가를 통해서 자신의 그 재산권을 보호도 받고
그리고 영토 국가라고 하는 것이 각각이 평등한 이상적으로 그렇지만은 걔네들끼리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 이제 그 근대 이후 현대로 넘어오면서 특히 제국주의로 넘어오면서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 자신의 이익이 우선이거든. 근데 이제 동양 같은 경우에는 영토 국가의 개념이 굉장히 오래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또 이어서 나중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